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비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또 체포동의안이 4월 중에 또 하나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여차하면 비명한테 넘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장선 사람이 친명의 좌장이라는 정성호입니다. 그 사람이 지난달 27일 1차 체포동의안 전에도 24일 날 썩 언론에 나가갖고 한 얘기가 뭐 이재명 대표도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 한 4개월 전에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그 6개월 전에 총선 기획단을 구성할 거다. 이렇게 이 얘기를 썩 흘렸어요. 대안이 있다. 물러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3월 들어와서는 계속 이제 6개월 전 비대위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이나 반명의 공세에 애봉을 꺾겠다. 비대위 하면 될 거 아니냐. 당신들 요구대로 들어주겠다 하는데 지금 이 양반이 얘기하는 비대위는 문재인 모델이에요. 김종인 같은 사람 하나 또 딱 얼굴 마담으로 갖다 놓고 뒤에서 자기가 다 알아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지금 비대위를 구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여기 정성호 이자가요. 제가 보기에 가장 이재명스러운 차입니다. 이재명스럽다. 이 말은 이게 가장 위선적이고 상당히 거짓말에 완전히 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통과할 정도로 거짓말 잘하는 이게 정성호예요. 정성호 이자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자가 이게 아주 뭐 합리적인 것처럼 해놓고 몰래 이게 이화영이 면회가고 특별 면회. 그 다음에 김용이나 정지상이나 이게 특별 접견해가지고 야 이게 너 조금만 3년만 기다려. 마음 단단히 우리 먹어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 내가 이게 검찰에 알아보니 아무 증거도 없어. 직접 증거. 너 이게 알리바이 좀 만들어가지고 한번 거짓말까지 해봐. 온갖 이게 한 게 이게 정성호입니다. 맞아요. 야 이자가 이게 겉으로는 뭐 합리적인 척하고 약간 이게 객관적인 거 중도적인 거 하지만 진짜 이재명스러운 자입니다. 이게 가장 심한 욕이에요. 이재명스럽다는 말이. 근데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절대 이게 권력을 내놓을 사람은 아니죠. 다만 이제 도저히 버티다 안 되면 이제 그 모델이 있겠지 뭐. 바로 이제 얼굴 마담 있잖아요. 내세우고 자기가 이제 뒤에서 조정하는 이런 게 이제 수렴 청정 하듯이요. 아마 이게 그렇게 할지 아니면 이게 저는 뭐 옥중 가서도 공천을 할지. 근데 교도소 들어갈 때 소지품 검사할 때 도장 옥새는 못 가지고 갑니다. 도장은 이게 못 가져가요. 근데 이게 면회 오면 이제 서명으로 사인하든지 공천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들이 비대위 전환도 지금 여기 비판이 있잖아. 일단 이게 조금 소나기 한 피하고 보자. 그거죠. 이런 의도지. 진짜 이재명이가 뭐 6개월 전에 권력을 내려놓고 뭐 할지. 근데 진정으로 내려놓으려면 이게 완전히 탕평으로 반대척도 주의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이제 꼭두가시 있잖아. 꼭두가시 허수아비 하나 이게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조정한 이런 게 의도가 아닌 게 이래 보입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모델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낙연계 대표적인 인물이 이계호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농림수산부 장관도 했죠. 이계호 의원을 단정으로 한 총선 공천제도 TF를 탁 구성을 했어요. 3월 들어오자마자 10일 날. 근데 이 공천이 무슨 제도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당신들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공천 걱정하지 마라. 뭐 비명계 싹쓸이 아니다. 학살 공천 없다. 뭐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2개월을 이 단장으로 임명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친명 쪽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재명이 들고 지금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당직 개편이에요. 뭔가 좀 사람을 바꾸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러는데 비명계에서는 이제 사무총장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총장은 안 되겠고 전략기획위원장 문진석이 하는 것도고 김의겸이 욕 많이 먹으니까 대변인은 좀 바꾸겠습니다. 이런 선에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총선 기획단은요. 뭐 이계호가 하든 누가 하든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내용은요. 자기들에게 개딸들의 의견. 이 말은 이제 자기들이 꾸밀 때는
야,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당원들. 근데 그게 결국은 당원 중에 강성당원 몇 명 개딸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데 그 개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결국은 이게 뭐 민주적이라 하면서도 실제로 이게 당을 더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누가 하거나 그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저는 공천하면서 이재명이가 더 당을 장악하려고 이쪽을 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당직이야 뭐 핵심들은 자기가 잡고요. 나머지 게 바꿔도 결국 완전히 뭐 반 이재명 쪽으로 주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게 뭐 개편을 몇 자리 하더라도 자기는 이제 그 친명 쪽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형식적으로야 뭐 대변에는 보통 보면 이게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한 대여섯 명 됩니다. 그렇죠. 수석 2명에 대변에 3명에 막 그 뭐 한두 명 바꾼 데서 의미도 없어요. 크게 보면. 없죠. 따라서 저는 이제 그 결국요 이재명은 아마 이게 그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에 바로 죽는 거 자기 알거든요. 예. 자기가 이게 버틸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남은 권이 공천권이거든요. 이거 내려놓는 순간에 이재명이를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이게 그나마 몇 명이라도 남아있는 거는 그래도 이게 혹시나 이재명이가 공천권 행사하면 내가 이게 배치 달아야 되니까 이것 때문이지. 뭐 이재명이가 인간적으로 뭐 좋아서 존경스러워서 뭐 옆에 있겠습니까? 이걸 이게 이재명이가 더 잘한다 봐요. 저는 이게 어떤 경우든 이재명이가 공천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반일 카드 이걸 가지고 지금 한일 관계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한미일 군사동맹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더럽힐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일본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합의문하다 없는 이런 고려 계기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들 이른바 진야 이 시민단체를 앞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장외투쟁의 명분을 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자가 이게 그 이재명이가 제가 옛날에 도지사 할 때도 뭐 이게 그 역사 글을 써가 제가 반박 칼럼을 제가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예. 신문에 그 보면 제 이름 치면 나올 겁니다. 이자가 이게 이제 반일 축창가 이런 선동 불러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위기를 한번 내 구속되는 걸 한번 면해보자. 이것도 이게 자기 방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자가 한 말이 일본과 관련해서 제2의 경술국치. 예. 그 다음에 그 삼전도의 굴욕. 삼전도의 굴욕.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완용식. 예. 그 다음에 그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더럽힌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제2의 카스라 테프트 밀락이다. 예. 맞아요. 이게 한 5가지를 떠들고 있어요. 예. 이 무식한 자가 아니 이걸 저는 이게 제가 이재명이한테 제가 2가지만 제가 지적하면요. 진짜 이게 정세 이게 위험한 자입니다. 카스라 테프트 밀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한반도 조선을 먹어라. 이게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밀락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이재명이는 지금 이게 일본하고 미국이 밀락해가 우리를 먹는 이 말은 이게 이재명이한테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주적인 거예요. 아주 이게 위험한 잘못된 이게 인식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주적은 누가 뭐래도 이게 북한, 중국, 러시아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이는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 주적이라는 거야. 야, 너 카스나 테프트 밀락 봤지? 너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 먹을라 해. 이 주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위험한 주장입니까? 지금 이게 한미일 동맹으로 가야 되는데 예. 카스나 테프트 밀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고 저는 지금 이게 우리 자위대 군합발 자위대가 이게 우리나라 침략해가 지금 이게 자위대가 몇 만인데 우리 침범해가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그래 약한 나라입니까? 이미 우리가 일본을 극복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는 자위대 군합발이 아니고 인공기 북한이 인공기가 청와대 옛날에 중앙청 지금 대통령실 플러기는 이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북한의 수많은 핵과 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데
이 자위대 군합발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우리 주적은 북한의 김정은 이제 4대 세습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4대 세습으로. 인공기가 편력이는 옛날에 우리 6.25 때 그 봤잖아요. 이게 주적인데 진짜 이게 위험한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좌파들하고 제가 워낙 방송에서 많이 싸우니까 그래버리는데 야, 이 부분은 이게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이게 65년부터 모르거든. 이러면 이게 좌파 패널들이 주눅이 들어. 저 공부한 게 없잖아. 65년부터 노무현이가 이게 6,500 그 배상부터 그 과정을 모르거든요. 자기들에게 그냥 조국이 윤미향이처럼 죽창 들고 싸우자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넌지시 그냥 이야기하면 뭐 논리적으로 이성들에게 토론을 해보면 게임이 끝나는 이런 거죠. 아무튼 이 비명계나 반명계 민주당이 이재명의 이런 달콤한 당근책에 무슨 비대위를 구성하니 당직을 개편하니 여기에 넘어갔다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일체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정성호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 사람 얘기지 내 얘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려는 거고. 지금까지 이재명의 말에 뭐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니까. 오늘 했던 얘기도 내일 바꿔버리니까 이재명의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2차 체포동의안 왔는데 이번만은 한번 봐주지 뭐 이랬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제 이거 뭐 저는 한국 정치사에 진작에 연구 대상이에요.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요. 그래도 이게 그 우리 제1야당 정통성 있는 민주당 있잖아. 이런 게 대표가 된 것에도 이거 연구 대상입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알아요. 진짜 이게 저는 이런 지도자 있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 그 한 번 쏟게 두 번 쏟겠습니까? 저는 그래 안 쏟는다 봐요. 결국은 이제 이거 이재명의 명도 이제 다인 거죠. 저는 이게 이번에 다 했다 봐요. 제가 단언합니다. 이재명의 인생의 최고 전성기는 대선 때 0.73% 증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전에 그 경기도지사 돼버렸잖아. 그게 다 했지. 저는 운명이 다 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창창하게 살아있는 한 이재명이 다시 대통령 되거나 이렇게 되는 길은 없어요. 그거는 이게 다 알아요. 정말 이게 이재명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이게 인간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습니다. 와, 자기 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게 태연하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잖아요. 거짓말을. 저는 가장 이게 대표적인 저 거짓말을 하나 보면 이게 그 자기 사는 집이 있잖아. 2,401호. 그 맞은편 옆집에 2,402호. 거기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는 거고 저쪽에서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우리 청에 네 집이 살아요. 제가 2,201호, 2호, 3호, 4호 네 집이 살거든요. 그래도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보면 같은 층에 내리면 인사를 하잖아요. 오히려 이게 안다고 하는 게 자연스럽지. 진짜 전혀 몰랐다? 근데 그 GH가 사장이 리틀 이재명 이현욱이고, 그 다음에 본부장의 사장 대리가 고인이 대신 전영수 씨고, 그 다음에 정진사이가 이현욱이하고 고등학교 번외고 동기동창이고, 그렇잖아. 이걸 몰랐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한번 만나면 한 번 더 물어보고, 너 옆집에 누가 사는지 진짜 몰랐냐? 이거 토론할 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고인 전영수 씨가 비서실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매일 데리러 오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얻은데 그 사람이 또 얻어주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두 집을 연결도 시켜놨더만 이게 진짜 몰랐냐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라의 공금으로 자기 옆에 60평대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이게 개인 사적인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초밥이나 샌드위치도 시켜 먹고 다 이게 불법 사무실로 운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천임 공로할 범죄죠. 이런 거 상상도 못 합니다. 아니, 뭐 박사님도 기자할 때 뭐 여러 군데 집에 찾아다녔지만 옆집을 60평짜리 통째로 얻어놨고 그 사무실 쓰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거짓말 하는 자예요. 비밀 대선 선거사무소 차려놓은 아지트를 차려놨으니까 몰랐다고 해야지 그 알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전영수 씨도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가 이게 뭐 그거는 경기 남부청이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얻어줬고, 비서실장을 이재명 비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그래도 이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인정할 건 좀 인정해야 되잖아. 예. 어제 제가 전현무 분이 조국이가 서울대 피대스 편집장을 했거든요. 서울법대. 예. 조국이 후임 편집장. 서울법대 선배 저녁을 먹었는데, 야, 그러면서 최강욱이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 다 선후배니까. 진짜 이게 최강욱이가 불쌍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최강욱이가 조국이 아들 16시간 인턴 써가지고 지금 이게 대법원에 이제 배지 날라가면 5년간 못 놉니다. 예. 집행유예 받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조국이가 그냥 최강욱이 16시간 써준 것만 가지고 이용했으면요. 안 걸렸어요. 근데 왜 걸렸냐면 조국이가 최강욱이가 16시간 허위로 써줬잖아요. 이걸 이게 최강욱이 서명을 컴퓨터로 복사해가지고 오리 붙인 거예요. 그러고 이게 같은 기간으로 해가지고 368시간으로 또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크게 걸린 거죠. 검찰이 볼 때 두 개가 기간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조국이는 한마디도 지금 이게 잘못 인정하거나 미안한 게 없잖아요. 야, 정말 이게 뻔뻔한 사람. 조국이나 진짜 이게 이재명이나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제가 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보통은 이 정도 들켜나면 국민들한테 이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우리 애 때문에 이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다른 건 아닙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와, 이런 게 뻔뻔한 분이 저는 지도자가 되고 제가 이게 이재명을 뭐 편드는 패널이 요즘 없으니까 내가 할 말 없지만 옛날에 이재명 편드는 패널 있잖아. 요즘 이게 대기실에서는 없어요. 이재명 편드는. 보면 이게 정말 너 이런 이재명을 따라다니냐. 이렇게 제가 많이 옛날에 논쟁도 벌이고 했죠. 그래서 인간 괴물 아니냐, 말종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심지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친명들까지도 너무 부끄럽다, 할 말이 없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